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전국의 전력망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 포함됐습니다. 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현재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일부 부서를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진청의 수도권 이전 계획을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며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커피숍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지갑을 가져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습득물 반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발표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전국의 전력망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현재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판을 바꿀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전북 곳곳을 가로지르는 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됩니다.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등이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남원과 임실 등 9개 시군 대책위 등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송전선로 공사와 입지 선정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지금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 에너지 분산 정책 얘기를 하는데 신정업 변전소에는 지금 이제 기초 공사를 다지고 있어요. 송전탑 전국에 다 수천 개 받고 나중에 에너지 분산 정책 하면 박아놓은 송전탑 다시 뽑을 겁니까?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위해 각국이 송전탑과 같은 기반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독일은 모든 송전선로를 땅속에 설치하고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률까지 마련했습니다. 수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초기에 계획하는 단계부터 이것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성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지중화 방식이라든지 또는 해당 지자체에 지원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전력공사가 발전부터 판매까지 독점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멕시코를 제외한 OECD 국가는 전력시장을 개혁해 기업들이 시간대와 지역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미와 유럽에서는 AI를 활용해 기존 송전 설비의 수송 능력을 30에서 40%까지 끌어올리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만약에 이걸 별도의 정교하게 기상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 송전 선로가 실제 그 기상 조건에서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많아질 때 어떻게 이게 또 열이 발생하는지를 데이터로 추적을 해서 이걸 예측을 정교하게 예측을 하게 되면 수산 용량을 평균 30에서 40%까지 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에너지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일부 부서를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진청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거스를 뿐 아니라 도민과 농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진청의 수도권 이전 계획을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며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커피숍에서 준 다른 사람의 지갑을 가져간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11일 낮 12시쯤 전주시의 한 커피숍에서 준 타인의 명품 지갑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습득물 반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검찰 청사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전주지검 청사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청사 직원 등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소방관이 술집에서 여성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소속 A소방교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A소방교는 이날 새벽 2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술집에서 손님 등 여성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린 시간에 밭에서 일하던 80대가 숨졌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20일 오후 4시 50분쯤 완주군 봉동읍 한 밭에서 80대 A씨가 쓰러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받은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그의 체온은 41도로 측정됐습니다. 완주에는 지난 15일부터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었으며 이날 하루 최고 체감온도는 34.1도까지 올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23일은 절기상 무더위가 가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서입니다. 무더위가 마법처럼 사라진다는 처서 매직이란 말도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무더위가 당분간 이어져 그 마법이 통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장욱진 미술관. 자연을 내부로 옮겨놓은 듯 다채로운 풍경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기획전시 상상정원으로 장욱진의 미공개작 무제 2편을 비롯해 김이박, 변현미 등 작가 5명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단순히 이제 회화로만 보지 않고 직접 이제 식물을 가지고선 설치를 하던가 하는 방식으로 자연을 미술관 안에서도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찾은 관람객들은 시원한 내부에서 색다른 자연을 감상하며 잠시 더위를 잊습니다. 인근 장흥계곡과 송추계곡 등 주요 피서지에도 사람들의 발길은 여전합니다. 주말에는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로 붐비고 평일에는 한적함을 찾아온 사람들이 휴식을 누립니다. 아까도 송추계곡에 잠깐 갔다 왔는데 물이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뭐 여기도 좀 한적하고 좀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같은 풍경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절기상 무더위가 꺾인다는 처서가 지나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고기압이 견고하게 좀 자리를 잡겠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가 되겠는데요. 수도권 북부 쪽에 위치를 하면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소나기 등 비가 예보되어 있긴 하지만 무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폭염 행동 요령에 따라 온열 질환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김제시가 국내 최초로 추락 위험이 있는 건설 현장의 안전을 지키고 작업 효율을 높이는 로봇을 개발합니다. 김제시는 21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소작업 건설 로봇 기술개발 실증센터 구축 다부처 사업단 발대식을 열고 관계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 등 470억 원가량을 투입해 2027년까지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고소작업 3종 로봇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실증센터를 백산면 일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김제시가 국내 건설 로봇 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건설 현장의 안전문화 혁신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전북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고립시키고 거액을 넘기려던 20대를 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개인정보가 유출돼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고 속아 조직이 시키는 대로 사흘간 모텔에 홀로 머물며 대출받은 5천만 원을 현금 전달 책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다행히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끈질기게 설득해 범행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사람이 녹취를 위해 조용한 곳에서만 통화하라고 요구한다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중국인 여성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50살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1시 40분쯤 익산시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남편 38살 B씨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부간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대신 가정의 유지와 회복을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전국 꼴찌 수준인 전북의 기초지자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1인당 수십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은 현금성 지원이 반갑겠지만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의문과 함께 예산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는데요.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부안군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앞서 고창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인당 20만 원의 국민활력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들 지자체가 약속한 지원금의 출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각종 사업비 조정이라고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액 감소 보전이나 지역경제 침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에 대응하고자 일반 특별회계, 각종 사업 예산의 여유 재원을 비축해둔 기금이라는데요. 이는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 등을 쓰고 남으면 조금씩 떼어 보관하는 적립식 저축통장으로 보면 되는데 적은 지자체 세입 수준을 감안하면 정부 교부금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신문은 추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고창 농악꽃 대림축제가 오는 29일부터 사흘 동안 고창 농악전수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은 이번 축제에서는 지역 세시풍속인 꽃 대림굿의 정신을 이어 농악과 농경 문화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와 사진전, 다양한 체험이 마련됩니다. 또한 고창 농악 판굿을 비롯해 전국 농악 공연과 함께 서커스, 마임, 퓨전 국악, 인디밴드 무대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부터 3주간 불법 의약품 유통, 판매 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한약 도매상과 한약국, 한약방 등 50여 곳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자의 한약 조제 판매와 한약사 면허 대여와 차용, 유효기간이 지난 한약재 판매, 보관, 진열 행위 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